12월 27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02% 하락한 2404.7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43% 하락한 665.9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1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3종목, 코스닥에서는 18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KCS, 한국첨단소재, 삼영-ENC, 지앤코, 젠큐릭스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아티스트 스튜디오 2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1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양자암호 테마입니다. 구글이 양자 컴퓨터 칩인 윌로우를 공개한 이후 미국의 주요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내 양자암호 관련주들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연구진도 새로운 양자 컴퓨터 칩인 쭈충즈 3.0을 공개한 가운데 양자 컴퓨팅 기술을 둘러싼 미중 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내년부터 중국을 대상으로 최첨단 기술 투자를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여기에는 양자암호 기술도 포함된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과기부는 오늘 양자정보 기술 분야의 국가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국가표준을 통해 상용화에 필수적인 기술 기반을 체계화했으며 국내 양자 기업들의 기술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지속 주목받는 모습이었네요. 이 중에서도 한국첨단소재는 12월 24일까지 진행된 실권주 유상증자 일반 공모에서 전체 청약 경쟁률이 79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같은 유상증자 흥행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산업은행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의 첨단 전략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서 3년간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산업은행은 어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경영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내년부터 최저 국고채 금리 수준의 반도체 설비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출시하는 등 약 30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대한 승인이 예상보다 3개월 앞당겨졌는데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반도체 협력기업 60개 이상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 사업으로 최대 360조 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 명의 고용과 400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의 크리스토퍼 푸케 CEO의 발언도 반도체 테마의 호재로 작용되었는데요. 푸케 CEO는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글로벌 정상급 업체들에 비해 10년에서 15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분야에서 고전하고 있는 인텔과 삼성전자도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삼영-ENC가 상한가를 갈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삼영-ENC는 최근 방위사업청과 132억 원 규모의 단파 통신체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계약 규모는 삼영-ENC의 최근 매출액 대비 39%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계약 기간은 2027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한편 지앤코와 큐게피탈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지앤코는 큐게피탈의 최대 주주로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젠큐릭스는 3일 전 장마감 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나노바이오라이프의 지분 전량을 56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양도 예정일은 12월 26일입니다. 이어서 사면은 어제도 로봇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최근 조선소가 로봇업계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해진 가운데 오픈 AI도 자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어제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사면은 지능형 로봇 핵심 부품을 개발 완료하고 해외 고객사와 양산에 대한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면은 현재 모터와 제어기, 감속기를 통합하는 3인원 기술을 개발 완료한 상태로 지능형 로봇에 사용되는 구동 모터를 생산 납품하기 위해 설비 투자를 계획 중에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드래곤플라이와 다울투자증권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 이틀 전에 이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와 자율드론 제조업체인 안두릴 등 미국의 대표적인 IT 방산 업체들이 기술 기업들과 손잡고 미국 국방 예산을 따내기 위해 본격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미국 국방 예산은 8,500억 달러로
해당 컨소시엄에는 일론 머스크의 방산 기업인 스페이스X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안두릴에 레이더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대한강통신은 통신장비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옴디아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을 기준으로 북미 지역의 5세대 이동통신 가입 건수는 2억 6,400만 건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북미 지역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수치로 내년에는 3억 9,100만 건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북미 지역에서 5세대 이동통신 설비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제품들에 대한 관세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대한광통신이 통신장비 관련주로 부각된 것이라 추정되네요. 이어서 양지사는 오늘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품절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으며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12월 배당락까지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와 함께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어요. 이 같은 시장의 하락세 속에서 품절주로 묶이는 양지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오르던 환율이 점점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도 일부 회복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품절주란 유통량이 적은 주식을 의미하는데요. 시장에 풀려있는 주식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만 몰리더라도 쉽게 상승하며 주로 하락장에서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언론을 통해 중국 글로벌 기업인 레비티와의 계약에 따라 3억 원 규모의 첫 번째 생체 현미경 매출이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레비티는 연간 매출이 27억 달러 규모인 글로벌 생명과학 솔루션 기업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김필환 대표이사는 내년부터 중국 유통계약을 통한 매출이 본격화되어 생체 현미경 시장의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금호전기는 어제 장마감 후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디딤돌 1호 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 1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러한 자금 조달 소식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발행가액은 723원이며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22일입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어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된 가운데 재료 소멸과 더불어 이번 시즌이 외신에서 혹평을 받았다고 전해지면서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매체인 뉴욕타임스는 오징어 게임이 빨간불을 켰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스토리가 정체되어 있다고 비평했는데요. 영화 전문지인 할리우드 리포터도 넷플릭스의 한국 히트작이 날카로움을 잃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시즌1에서 보여준 기발함과 재미,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신세계 INC,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동원금속, 4위는 한국화재, 5위는 제주은행, 6위는 일신석재, 7위는 코어롱 모빌리티그룹, 8위는 대원전선, 9위는 삼부토건, 10위는 일성건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골든센추리, 2위는 큐게피탈, 3위는 솔리드, 4위는 사면, 5위는 드림시큐리티, 6위는 ICTK, 7위는 코데즈 컴바인, 8위는 코이버, 9위는 클로봇, 10위는 시큐센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큐게피탈, 사면, ICTK, 코이버, 시큐센입니다. 큐게피탈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일각에서는 우원식 관련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사면은 로봇 관련주이며 ICTK와 코이버, 시큐센은 모두 양자암호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신세계 INC, 4위는 하나오션, 5위는 네이버, 6위는 이수페타시스, 7위는 HD현대중공업, 8위는 이마트, 9위는 셀트리온, 10위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알테오젠, 2위는 솔리드, 3위는 사면, 4위는 파인메딕스, 5위는 ICTK, 6위는 신성델타테크, 7위는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8위는 삼천당제약, 9위는 펩트론, 10위는 KCS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사면, ICTK,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KCS입니다. 사면은 로봇 관련주이며 ICTK와 KCS는 양자암호 관련주입니다.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은 자율주행 및 드론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